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 텐데요. 1%대 강세 중입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볼 때 무조건 에코프로 BM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조정이 끝났어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가격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제가 26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6만 원 이하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시장 기준에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시장도 지금 조정을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이미 환율이 131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환율이 1310원 20전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며칠 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틀째 엊그저께는 2% 그리고 어저께는 1% 이렇게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가 올라간 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모두 다 예상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 최종적인 결과가 결국에는 금리를 내린다. 그렇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예요. 그렇죠? 이 금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가 박살이 나겠죠. 지금 가까스로 미국의 경기가 버티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가 되고 회복세를 타고 있는 건데, 이 금리 자체를 유지를 시켜버리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을 때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따라오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또 욕먹으려고 막 그런 짓을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렇죠?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 단지 3월 달에 내리냐 4월 달에 내리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언제 내리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적 대비해서 보면요, 58만 원도 그렇고 27만 원도 그렇고 실적 대비해서 보면 비싼 가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무조건 선반영을 해요. 제가 지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금리 인하를 결국엔 할 텐데 시장이 먼저 올라갔고 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 시점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올라간 부분에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그냥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렇죠? 5.5% 고금리 구간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난리를 쳤었던 게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미증시는 신고가를 갖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또 신고가를 또 가버렸을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요,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즉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목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하잖아요. 58만 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23년도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23년도에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했고 나오는 조정. 근데 구조적으로 성장세는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지금 조정은 끝났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제가 한 50%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은 2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55%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에코프로 BM은 빠질 수 없는 가격 때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래로 꺾여야 되는데 시장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돌아서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소폭 조정을 보일 수는 있는데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만들었을 때 그쵸?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이미 저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11월 달 18만 7천 원의 저가를 형성을 하고 그쵸?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지금까지도 저가를 조금씩 높여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호재거리도 하나 있죠. 44조짜리 대형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 능력을 한번 볼게요. 생산 능력을 보면 23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대략 한 17만 톤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27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71만 톤 규모로 늘어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원래부터 만들어 놓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준비를 한 게 20년 차입니다. 그렇죠. 업력이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상장을 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우자. 단기간에 막 급등한다, 막 폭등해서 막 날아간다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잡자. 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을 잡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가 됐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분까지 늘리는 이벤트를 1월달 내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네, 신고가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선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런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이나 뭐 강세를 보이는 종목 모두는 신고가를 거쳐 갑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어떤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종목을 안 내보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미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 돈 몇 푼 먹겠다고 굳이 뭐 들러붙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구간을 확인했을 때 그렇죠. 확실한 좋은 종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공략할 텐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그렇죠.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렇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10시 개장을 했고요. 이 밑에 보시면 1월 2일 시장가 매수 YIK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9시 46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종목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YIK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1월 2일 날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겠죠.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그냥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5,370원. 근데 지금 6,140원. 오늘 고가는 6,660원. 저 어저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서 대략 한 15% 정도 그쵸? 어제 종가는 12.6%에 마감이 됐는데 화요일 날 그쵸?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2주 기간 동안 무조건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고 최악의 국면에 왔을 때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요. 정확히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대략 한 이틀 동안 한 15% 오늘 조금 내리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에도 한 14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내리잖아요.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그쵸? 오늘 또 뭐 마감 전에 뭐 상승 구간으로 뭐 전환된다. 뭐 이랬을 때는 당연히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스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다. 물론 한두 번의 매매가 뭐 정확하게 저가를 잡고 뭐 고가를 잡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운이 그때그때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YIK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이 됐다. 뭐 다른 종목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2월 28일 뭐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공략한 시점이 이때예요. 12월 22일. 그쵸? 레고캠바이오 중복돼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시노펙스 굉장히 강했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빠지지만 언제입니까? 12월 22일. 자,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자, 5,000원대에 매수가 됐고 지금 7,0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7,000원 정도. 오늘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올려 보시면요. 시노펙스가 계속 나와요. 보세요. 자, 12월 20일 시노펙스. 저 장 시작 전에 다 진행이 됩니다. 올려봐도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 왜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강락한 시세가 나올까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몇 프로입니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7,500원, 50% 이상이죠. 저 보유기간이 2주가 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신고가 구간에서 모든 주도주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막 23년도에 막 고가를 잘못 잡아냈고 막 손절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1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00분이 다 채워져서 1000분이 되면 이때까지도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시노펙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다시피 레고캠바이오, YIK 이런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에코프로 머티 보면 대략 한 고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했을 때 철저하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쵸? 그런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단순히 단타를 치려고 오늘 1%, 내일도 1% 이러면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계속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건 가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해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그 가격을 잡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를 했을 때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가야 되는지, 근데 보유 기간은 고정 2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특히나 돌파 구간에서는 무조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제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